안녕하세요. 오늘의 사연은 예비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금전적인 문제로 예비 신랑이랑 큰 다툼이 있으셨다고 하시네요. 대체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 전부터 남편 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요. 아직 파혼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내로 마음 정리하고 통보할 생각입니다. 이런 인간을 남친이라고 믿고 남편 될 거라 믿은 저 자신이 한심할 정도네요. 일단 저와 남친은 사귄 지 3년째입니다.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1년이 넘었어요.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. 일단 서로 합쳐서 돈을 2억 정도 만든 다음에 결혼하자고요. 2억이면 전세를 제대로 얻거나 아니면 집 값싼 곳에 아파텔 같은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일단 그 당시 우리가 가진 돈은 4천 정도 남짓했습니다. 제가 1,500만 원, 남친이 2,500만 원이었지요. 2억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. 저나 남친이나 안정된 직장이고 아끼고 많이 벌면 돈이야 금방 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한동안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. 정말 제가 돈 모으면서 한 고생은 그것만으로도 사연 한 통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주변에서 짠순이니 자린고비 여성이니 하는 말까지 들었답니다. 진짜로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면 가능한 한 쓰지 않거나 돈을 아껴 쓰니까요. 그런 상황에서도 옷이나 화장품은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야 했거든요. 사람 많이 만나는 일인데 옷이나 화장이 떨어지면 실적을 못 올리니까요. 그렇게 쓸 때는 쓰고 그 밖에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. 노력한 보람이 있어 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했어요. 결국 제가 8,500만 원까지 모았습니다. 제가 이 정도면 남친은 1억 다 모으지 않을까 싶어 물어봤습니다. 저는 이만큼 모았는데 자기는 얼마나 모았느냐고요. 이상하게 대답을 건성으로 합니다. 그냥 나도 좀 모았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눈길을 피하는 게 수상했어요. 그래서 추궁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. 문자로 뜬 제 계좌 먼저 보여주면서 자기 계좌도 좀 보자고 하니 결국 실토를 합니다.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다고요. 알아보니 지금 남친 계좌에 있는 돈이 1,500만 원이더라고요. 분명 2,500만 원까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돈이 늘기는커녕 줄어든 거죠.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. 혹시 남친이 보증 잘못 써서 남의 빚 갚아주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. 자기 말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대요. 회사가 기울면서 비상근무 체제가 되고 기본급 이외의 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. 남친 일이 기본급은 적고 성과급이 많은 분류의 일인데 기본급만 나오는 거라 해요.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결국 자기 생활비나 기타 등등 있던 돈 뺏어 쓰느라 돈이 줄었다는 거죠.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. 물론 회사 어려울 수 있고 성과급 못 받을 수도 있지요. 그런데 그 사실을 제게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껏 숨겨온 게 괘씸했습니다.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으니 돈 못 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. 그렇지만 곧 결혼할 사이라면 이런 중요한 금전적인 이야기는 제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누가 이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입막음한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. 그날 남친이랑 대판 싸웠습니다. 남친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돈을 모으겠다고 하더라고요. 정이 뭔지 그때는 제가 참았습니다. 그리고 3달 정도 더 있다가 제가 또 물어봤어요.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요. 이제는 남친이 화를 내더라고요. 너무 이상하잖아요. 3달 만에 돈 모아봐야 많이 못 모으는 거 뻔히 알고 묻는 건데 그냥 솔직히 대답해주면 되지 화를 왜 내겠어요? 그래서 추궁 끝에 남친 계좌를 보게 되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. 470만 원인가 남아있더라고요. 3달 만에 1,000만 원이 또 날아간 겁니다. 기가 막혀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. 이리저리 달래고 추궁한 끝에 나온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.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제가 돈 모으고 자기는 못 모으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 투자를 했답니다. 불법적인 곳에 돈을 넣지는 않았는데 말 들어보니 반은 도박적인 곳에 돈을 많이 넣었더군요. 선물이니 옵션이니 하는 것들요. 사실 남친 수입이 적다 해도 돈 모은 데서 마이너스가 될 정도는 아닌데 그 투자 실패 때문에 가진 돈 꺼내 쓰고 해서 돈이 줄어든 거랍니다. 게다가 저는 까맣게 몰랐는데 자기 부모님께 돈을 지어받은 적도 있더군요. 그렇게 돈 끌어다 투자해서 말아먹고 개털된 겁니다.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소름이 쫙 돋고 이 사람에 대한 정이 눈독듯 사라집니다. 만에 하나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공동명의 재산 다 팔아서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집안 통째로 거덜내고 저까지 거지꼴 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요?
제 주변에 이런 이유로 망하거나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. 저라고 예외일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. 대놓고 파혼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지만 은근히 의사를 밝힌 셈이죠. 남친이 펄쩍 뛰더라고요.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파혼 소리 들을 잘못은 안 했다나요? 저는 그런 소리 듣고도 남을 짓을 했다는 입장입니다. 경제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다른 믿음도 다 깨지기 쉬우니까요. 결혼하고 더러운 걸 보느니 그냥 결혼 전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. 조만간 확실히 파혼하겠다고 통보하고 마음을 정리할 생각입니다.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. 네,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남편 되실 분과의 경제적 문제로 파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었습니다. 정말 파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이유 문제없이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